안녕하세요. 아임닥터 임상락입니다. 혹시 질염 증상,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거나 간지럽고 따끔거린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될까요? STD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암 검사 하셔야 돼요. 자궁경부 암 검사랑 HPV 검사 요거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한번 설명을 찬찬히 들어보시면 암 검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예전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박테리얼 바이오제네시스 이거 세균성 질염이거든요. 이거랑 CIN 자궁경부 이형성증, 자궁경부 암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라고 하죠. 자궁경부 이형성증과 세균성 질염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를 왜 보냐면 세균성 질염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진단될 확률, 세균성 질염이 있는 분들 중에 5%가 이형성증으로 진단이 됐대요. 그런데 세균성 질염이 없는 분들을 모아서 봤더니 그분들 중에선 1.4%만 이형성증으로 진단이 됐다고 합니다. 이형성증은 HPV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변형되는 거거든요. 그게 더 진행되면 자궁경부 암으로 가고요. 세균성 질염은 세균이나 곰팡이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게 왜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을 더 많이 생기게 할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저희 병원에 내원한 분들, 저희 병원은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니까 이형성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막상 자궁경부를 확인했더니 이거 저희 치료할 때마다 2주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 분비물들, 끈적한 노란색 분비물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세균성 질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죠. 그리고 분비물을 닦아내고 보면 그냥 봐도 좀 빨갛고 여기 보면 혈관들도 많이 보이고 이런 혈관들도 보이고요. 많이 헐어있죠. 원래 자궁경부의 정상적인 색깔은 이런 색깔이거든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희다 싶을 정도의 핑크빛? 좀 창백한 핑크빛? 이 정도가 정상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갛게 헐어있다는 거면 피부가 좀 이렇게 깎여서 얇아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혈관들이나 근육 조직들의 빨간색이 더 잘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헐어있게 돼요. 세균성 질염은 세균으로 인한 거잖아요. 걔네가 세균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한 이형성증이라던가 자궁경부암이라던가 이런 걸 직접 만들진 않아요. 직접 만들진 않지만 세균성 질염이 자주 걸려서 이런 분비물들이 자주 묻어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자궁경부가 헐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헌 분들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여기가 자궁경부의 점막이거든요. 아까 그분의 경우에는 빨갛게 헐어 있었죠. 빨갛게 헐어 있다는 거는 이렇게 푹 파인 부위, 이런 상처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상처로 이 작은 조각들, 이런 작은 조각들이 쏙 들어가고 있죠. 이거 바이러스거든요. 세균성 질염이 자주 걸리는 분들은 경부가 잘 헐 수 있는데 그런 헐어 있는 상처들로 바이러스가 잘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염에 자주 걸리는 분들은 바이러스의 침투에 보다 더 취약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형성증으로 내원하신 분들의 경우 이런 질 분비물 상태, 그러니까 질염의 상태를 꼭 확인하거든요. 이것과 더불어서 질내 산성도 검사를 꼭 해봐요. 처음에 오셨을 때 중성 환경, 그러니까 중성이냐 약산성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건 질유산균이거든요. 질유산균이 살아있는 분들은 약산성을 띄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중성 환경이거든요. 이런 중성 환경의 분비물들이 계속 덮고 있으면 잘 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내산성도 검사를 통해서 치료하기 전에 중성 환경인 걸 확인하고 계속해서 자궁경부 점막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혈류량도 많이 강화시키는 약도 복약하게 하고 자궁경부 점막을 재생시키고 이런 치료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약산성이 정상 환경으로 계속해서 회복을 해갑니다. 이렇게 되면 자궁경부 점막이 질염으로 인해서 헐어있던 그 경부 점막이 점점 정상화되는 거죠.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면 HPV가 침투할 수 있는 미세한 상처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고 바이러스 활성을 줄어들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이렇게 빨간색 요거 다 HPV 번호들이거든요. 8가지의 고위험군 HPV가 감염돼서 내원하셨던 분이 치료하면 이제 5가지 남았죠? 좀 더 치료했더니까 이제 51번, 52번 2가지 남았어요. 거기서 더 치료했더니까 바이러스의 음성,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유도할 수 있죠. 이게 저희가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약제를 막 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궁경부 점막을 얼마나 잘 회복시키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때도 그 작업을 해요. 자궁경부를 얼마나 잘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제대로 회복되고 있는지도 보고 중간에 약도 계속 써가면서 이 경부 점막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또 질내산성도가 얼마나 정상화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거든요.
자궁경부 점막이 얼마나 헐어 있는지 여부가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더 진행될지 아니면 치료될지 이런 걸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도 해요. 그런 정도이니까 질염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 아, 내가 뭐 어쩌다 한번 몇 년에 한 번 걸려요. 아니면 평생에 처음 질염에 걸려서 이런 분들은 STD 검사에서 항생제 드시고 이렇게 치료하시면 되지만 질염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두 번, 세 번 계속 연속해 질염에 걸렸어요. 이런 분들은 꼭 암 검사, HPV 검사 해보셔야죠. 그렇게 질염이 반복되면 자궁경부가 헐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HPV에 감염됐다면 걔네가 활동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암 검사랑 HPV 검사 하셔가지고 내 바이러스가 더 활동할 만한 상황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형성증 환자들 참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매주 이렇게 치료한 사례들, 이건 다 수술 안 하고 치료한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나오는 사례들을 저희 홈페이지에 매주 한 번씩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지도 정확하게 다 공개를 하거든요. 물론 개인정보는 다 가리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또 실제로 치료받은 분들이 적어주신 뭐 후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암 검사를, 질염 증상이 반복될 때 STD 검사가 아니라 암 검사나 HPV 검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더 강화될 거예요. 자,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질염 증상이 발생했을 때 암 검사랑 HPV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